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8살 김은호라고 합니다. 약 1년 전부터 국민연금만으로 혼자 살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매달 들어오는 수입은 국민연금 92만 원이 전부입니다. 어떻게 이 돈으로 생활할 수 있을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대형 인쇄소에서 29년간 근무했습니다. 인쇄 기술자로 시작해서 나중에는 품질관리 담당자로 일했죠. 그런데 67살에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퇴직금으로 1억 2천만 원을 받았는데 대부분 자녀들 지원과 대출 상환에 썼습니다. 아들 결혼할 때 3천만 원, 딸 대학원 등록금으로 2천만 원, 그리고 오래전 집을 살 때 받았던 대출 잔금 4천만 원을 갚았죠. 나머지는 통장에 넣어두었는데 이제 3천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 돈은 아프거나 급한 일이 생겼을 때를 위한 비상금이라 함부로 쓰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 생활비는 오직 국민연금 92만 원으로만 해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어요. 92만 원으로 어떻게 한 달을 버틸 수 있을까 막막했거든요. 게다가 여러 가지 지출 항목을 고려하면 더욱 불안했습니다. 집세와 공과금, 식비, 의료비, 교통비, 그리고 최소한의 여가 생활비까지. 이 모든 것을 92만 원으로 해결해야 한다니 처음에는 정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나름대로 잘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넉넉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굶지도 않고 최소한의 삶의 질은 유지하고 있어요. 어떻게 가능한지 궁금하시죠? 제 한 달 생활비 내역을 자세히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거 환경부터 설명드리자면 저는 서울 외곽의 한 임대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10평 남짓한 작은 공간이지만 혼자 살기에는 충분합니다. 보증금 1천만 원에 월세 25만 원인데 이것이 제 고정 지출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공과금은 계절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수도세 8천 원, 전기세 1만 5천 원, 가스비는 여름에는 5천 원 정도지만 겨울에는 8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겨울철에는 난방을 최소화하고 전기장판과 이불 여러 개로 버티곤 합니다. 인터넷과 휴대폰은 최소 요금제로 바꿔서 합쳐서 3만 원 정도 나갑니다. 다음은 식비인데요. 이 부분에서 많은 절약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은 집에서 간단히 해결합니다. 계란과 김, 밥과 된장국. 이것이 제 기본 아침 메뉴입니다. 점심은 근처 복지관에서 3천 원에 제공하는 경로식당을 이용합니다. 영양가 있는 식사를 저렴하게 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녁은 대부분 집에서 해먹는데 간단한 찌개나 볶음밥 같은 것들로 해결합니다. 한 번 요리해서 23일 먹을 수 있게 준비하죠. 식재료는 동네 시장 막바지 시간에 가면 싸게 살 수 있습니다. 특히 저녁 7시 이후에는 많은 것들이 할인됩니다. 채소나 과일도 약간 상한 것은 반값에 파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것들을 사서 바로 먹거나 조리해서 냉장고에 보관합니다. 또 동네에 있는 작은 텃밭을 빌려 상추나 고추 같은 기본 채소를 직접 기르고 있어요. 한 달에 5만 원 정도면 식재료비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는 제 나이대에서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죠. 저는 고혈압과 관절염이 있어서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야 합니다. 다행히 건강보험 덕분에 진료비는 크게 부담되지 않습니다. 한 달 의료비와 약값으로 약 8만 원 정도 지출합니다. 그 외에 교통비는 많이 들지 않습니다. 노인 무임승차 제도 덕분에 지하철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버스도 할인됩니다. 저는 주로 걷거나 지하철을 이용합니다. 한 달 교통비는 1만 원 이내로 유지하고 있어요. 이렇게 계산하면 고정 지출이 대략 월세 25만 원, 공과금 평균 10만 원, 식비 30만 원, 의료비 8만 원, 교통비 1만 원, 총 74만 원 정도입니다. 나머지 18만 원은 여가 생활과 예상치 못한 지출을 위해 사용합니다. 가끔 친구들을 만나 차 한잔 하거나 영화를 보는 정도의 소소한 즐거움을 위한 돈이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시간 활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퇴직 후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냥 텔레비전만 보며 시간을 죽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2번 도서관에 갑니다. 어릴 때부터 책 읽는 것을 좋아했는데 직장 생활할 때는 시간이 없었어요. 이제 그 부족했던 독서 시간을 채우고 있습니다. 도서관은 냉난방이 잘 되어 있어서 날씨가 추울 때는 그곳에서 오랜 시간 머물기도 합니다.
난방비도 절약되고 좋은 환경에서 책도 읽을 수 있으니 일석이조죠. 또 동네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무료 프로그램들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수요일에는 서예 수업, 금요일에는 노래 교실에 참여합니다. 새로운 취미도 생기고 같은 또래 친구들도 만날 수 있어 즐겁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친구들과 모여 윷놀이나 화투를 합니다. 돈을 걸지 않고 그냥 재미로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소소한 만남이 외로움을 많이 덜어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 관리에 신경 쓰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1시간씩 동네 한 바퀴를 걷습니다. 처음에는 무릎이 아파서 힘들었는데 이제는 습관이 되어 오히려 안 걸으면 몸이 찌뿌듯해요. 이런 규칙적인 생활 패턴이 제 삶의 질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돈이 많지 않아도 시간을 잘 활용하면 풍요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갑자기 큰 지출이 필요할 때는 정말 난감합니다. 지난 여름 냉장고가 고장났을 때는 정말 막막했어요. 다행히 중고 냉장고를 저렴하게 구할 수 있었지만 그때 비상금을 조금 써야 했습니다. 또 계절이 바뀔 때마다 옷이나 신발을 새로 사야 할 때도 부담됩니다. 하지만 동네 아파트 주민들끼리 안 입는 옷을 교환하는 모임이 있어 그곳을 통해 해결하는 경우도 많아요. 명절이나 자녀들 생일에 용돈을 주지 못하는 것도 마음이 아픕니다. 예전에는 항상 손주들에게 용돈을 주었는데 지금은 그럴 여유가 없어요. 대신 손으로 직접 만든 작은 선물이나 편지로 마음을 전합니다. 제가 이렇게 적응할 수 있었던 것은 평생 검소하게 살아온 습관 덕분일 수도 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사치를 부리지 않고 필요한 것만 구매하는 습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상황도 크게 불편하게 느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상황이 많은 노인분들에 비하면 나쁘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92만 원이나 받는 것도 사실 운이 좋은 편이에요. 주변에는 연금이 50만 원도 안 되는 분들이 많거든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국민연금이 일정 금액 이상이라 저는 받지 못합니다. 국민연금이 90만 원 이상이면 기초연금은 많이 깎여서 거의 받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가끔 국민연금을 조금만 덜 받았으면 오히려 기초연금을 받아 총액이 더 많았을 거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하지만 그래도 지금 받는 연금에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길어졌는데요. 혼자 사는 노인의 한 달 생활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기 위해 평일 일과를 소개해드릴게요. 보통 아침 6시에 일어납니다. 젊었을 때 습관이 남아서 아직도 일찍 일어나게 됩니다. 물을 한 잔 마시고 스트레칭을 가볍게 한 후 아침 식사를 준비합니다. 아침은 간단하게 먹습니다. 밥반 공기에 김 한 장, 계란 프라이 하나와 된장국. 가끔은 전날 저녁에 남은 반찬이 있으면 그것도 먹고요. 식사 후에는 설거지를 하고 옷을 갈아입은 다음 산책을 나갑니다.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돌고 근처 공원까지 걷다 보면 1시간 정도 됩니다. 걸으면서 만나는 이웃들과 인사도 나누고 가끔은 함께 걷기도 해요. 집에 돌아와서는 신문을 봅니다. 종이 신문을 구독하지는 않고 복지관에서 무료로 볼 수 있는 신문을 이용합니다. 뉴스와 사설을 꼼꼼히 읽는 편이에요. 그러다 11시쯤 되면 복지관으로 향합니다. 점심을 먹기 위해서죠. 복지관까지는 걸어서 15분 정도 거리입니다. 복지관에서는 3,000원의 영양가 있는 점심을 제공합니다. 밥과 국, 두세 가지 반찬에 김치까지. 가정식 같은 느낌이라 정말 좋아요. 점심을 먹은 후에는 그날의 일정에 따라 다르게 시간을 보냅니다. 월요일과 목요일에는 도서관에 갑니다. 책을 읽거나 무료로 볼 수 있는 잡지들을 봅니다. 도서관에는 보통 서너 시간 정도 머물다 오죠. 수요일에는 복지관 서예 수업에 참여합니다. 1년 전에 시작했는데 이제는 꽤 실력이 늘었어요. 선생님께서 제 작품을 복지관 전시회에 내보내자고도 하셨습니다. 금요일에는 노래 교실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노래를 잘 못했는데 이제는 좋아하는 트로트 몇 곡은 자신 있게 부를 수 있게 되었어요. 같이 수업 듣는 분들과 친해져서 수업 후에 차도 한잔하고 이야기도 나눕니다. 화요일과 토요일은 특별한 일정이 없어서 주로 집안일을 합니다. 빨래도 하고 집 청소도 하고요. 가끔은 텃밭에 가서 채소도 돌봅니다. 저녁은 보통 6시쯤 먹습니다. 아침보다는 조금 신경 써서 차린 편이지만 역시 간단합니다. 국이나 찌개를 끓여서 2, 3일 먹는 방식으로 요리합니다. 특히 된장찌개나 김치찌개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맛있어져서 자주 해먹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면 텔레비전을 잠시 봅니다.
뉴스와 좋아하는 드라마를 주로 봐요. 9시 뉴스를 본 후에는 책을 읽거나 일기를 씁니다. 10시쯤이면 잠자리에 듭니다. 젊었을 때보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생활 패턴이 됐네요. 주말에는 조금 다른 일정을 보냅니다. 일요일 아침에는 교회에 갑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는데 교회에서 만나는 친구들이 제게 큰 위로가 됩니다. 예배 후에는 같은 또래 친구들과 점심을 함께 먹는 날도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은 자녀들이 찾아옵니다. 아들과 며느리, 딸과 사위, 그리고 손주들까지. 모두 모이면 정말 시끌벅적해요. 그날은 특별히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해주기도 하고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한 달 중 가장 행복한 날입니다. 이렇게 제 하루 일과와 한 달 생활을 설명드렸는데요. 92만 원으로 생활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계획적인 소비가 중요합니다. 매달 고정 지출을 먼저 계산하고 나머지를 식비와 여가 생활비로 구분해서 사용합니다. 충동 구매는 절대 하지 않고 항상 필요한 것만 구입하죠. 둘째, 공짜나 할인 혜택을 적극 활용합니다. 어르신 무료 프로그램이나 할인 혜택은 최대한 이용합니다. 도서관이나 복지관 같은 공공시설도 자주 이용하고요. 셋째, 건강 관리에 신경 씁니다. 큰 병이 나면 모든 계획이 무너지기 때문에 규칙적인 생활과 적절한 운동으로 건강을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넷째,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합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지만 그래도 감사할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건강하게 혼자 생활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고 여기며 살아갑니다. 제 이야기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젊은 분들께는 노후 준비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제가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것은 젊을 때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물론 자녀들 교육과 결혼 지원으로 많은 돈을 썼지만 그래도 더 계획적으로 준비했다면 지금보다는 여유롭게 살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특히 국민연금만으로는 충분한 노후 생활이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개인연금이나 저축을 통해 추가적인 노후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노인 빈곤율이 높다고 합니다. 저처럼 혼자 사는 노인들이 많아지는 시대의 노후 대책은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 주변만 봐도 연금 없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사시는 분들, 아니면 70세가 넘어서도 일을 해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일하시는 어르신들을 보면 마음이 아프죠. 하지만 저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합니다. 건강하게 혼자 생활할 수 있다는 것, 자녀들이 가끔 찾아와 안부를 묻는다는 것, 이런 소소한 행복에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제가 큰 병에 걸리거나 혼자 생활하기 어려워질 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도 됩니다.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은데 요양원에 갈 만한 돈도 충분하지 않고요. 그래서 더욱 건강관리에 신경 쓰며 스스로 할 수 있는 한 독립적으로 살려고 합니다. 가끔은 외롭고 쓸쓸할 때도 있습니다. 특히 밤에 혼자 있을 때면 그런 감정이 밀려오죠. 하지만 아침이 되면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만날 사람들이 있어 그런 감정을 이겨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관계인 것 같습니다. 이웃이나 친구들과의 소통, 자녀와의 유대관계. 이런 것들이 외로움을 달래주고 삶의 의미를 찾게 해줍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할 수 있는 한 많은 활동에 참여하고 사람들과 어울리려고 노력합니다. 소소한 만남과 대화가 제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거든요. 저의 하루하루는 특별하지 않고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그 안에서 소소한 행복을 찾아가며 살고 있습니다. 92만 원이라는 제한된 수입 안에서도 나름대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방법을 찾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노후에 대한 준비를 미리 하시고 경제적인 준비와 함께 건강과 인간관계에도 투자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그것이 행복한 노후의 비결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맞이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